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에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에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은 의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에게 371억 5,174만 원, 특별에게 20억 2,338만 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391억 7,512만 원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은 371억 5,1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5%인 49억 9,542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 예산 48억 4,393만 원, 농업농촌 경쟁력 활성화 사업 120억 9,848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38억 1,409만 원, 농촌 관광 활성화 9,623만 원, 농업 전문 인력 육성 3,300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 4억 1,20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7억 458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 7,909만 원, 맞춤형 교육 훈련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3억 7,892만 원, 농촌 치유자원 활용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3억 1,031만 원, 농촌 여성 인적 자원 육성 및 농촌 생활 자원 활용 5억 4,311만 원, 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 13억 9,744만 원, 주곡의 안전생산 기술 보급 5억 866만 원, 고품질 소득 장목 안전생산 기반 조성 5억 1,307만 원, 환경 친화형 새기술 보급 5억 1,736만 원, 농업 경영체 경쟁력 향상 9,890만 원, 특용작물 기술 보급과 품목 전문 인력 양성 2억 1,717만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20억 2,078만 원, 친환경 축산업 구현 8억 8,833만 원, 말산업 육성 16억 2,906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27억 6,144만 원, 동물 보호 복지 증진 4억 398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 5억 4,375만 원, 가축 분뇨관리 22억 2,856만 원, 기타 일반 행정경비 등으로 1억 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에게 세출 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에게 세출 예산은
20억 2,3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8%인 1억 2,488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예산서,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의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을 또 집행하시는데 또 밤낮으로 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 좀 많이 좀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나리농원 또 성황리에 또 야간까지 진행하시느라고 또 거기 관계자분들 많은 고생하셨는데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그 전업농가 여성 농업인 그 만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총 그 8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만 원인데요. 그 80% 보조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자부담을 입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80%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년 88명이신 건가요? 그럼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그냥 동일한. 네,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1인당 60만 원씩 농민 기본소득 지급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뒤에 그 20페이지 보시면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위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 있고요. 그 뒤 23페이지 보면은 기농농업 창업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지금 이 세 페이지만으로도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지금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면하고 그다음에 서면 심의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1페이지. 귀농귀촌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3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추진 현황에 서면 평가위원회 그 밑에 면접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건가요? 이건 일단은 이제 서면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독립 경영체인지 이런 또 본인이 영농 기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면접을 통해서 또 한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는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르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라고 기재를 하지 서면평가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라고 기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이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는 게 아니라 예. 위원회 명단이 다른 거냐? 위원회가 구성이 다르면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면 위원은 3명이고요. 네. 서면 위원은 5명이고 면접 위원은 3명입니다. 그럼 다른 거네요. 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예, 따로 그럼 위원회의 구성되어 성격 있습니다. 자체가 다른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위원회를 2개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면 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위원회요.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사업량 증가. 외부 유입 14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되어 있어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그 시설 채소 농가들의 2세들이 그 많이 영농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신 청년 농업인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2세들 양주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외부에 또 귀농 귀촌을 해서 들어오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입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 몇 분? 현재 양주시에 계셨던 분 몇 분? 그럼 분류가 없어요? 지금 귀농 귀촌은 미미하고요. 보통 이제 그 2세들이 직장을 나갔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 그 서면평가위원회, 면접평가위원회의 회의록과 그 위원회 명단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인력 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계속 인력 지원을 하셨는데 몇 분이 수혜를 받으시는지 통계 같은 게 자료가 없어요? 없으세요? 지금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160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년 정도의 그 지원 그 현황을 조금 적으셔야지 몇 분, 뭐 22년도에 몇 분이 수혜 받으시고 23년도 몇 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 아닙니까 이게? 네. 3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금 2023년 8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29명 입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자는 지금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이탈자는 지금 그 총 15명이었는데요. 복귀자가 3명 있어서 실제적인 이탈자는 12명입니다. 총 12명인가요? 네. 23년도에 들어오신 이탈자만 12명이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24년 2월 달에 400명 입국 예정이시네요. 저희가 그 농업인에게 이제 수요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 440명 정도 지금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440명이요? 네네. 그러면은 한 명당 시가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요하는 예산은 얼마로 측정하셨죠? 1인당 외국인 1인당 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로 추계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그 뭐 건강 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총 1억 1,100만 원인데요. 약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1인당 3만 원이요? 30만 원. 정확한 겁니까? 총 예산 1억 1,100이니까요. 거기서 한 400명으로 나누면 아니 그게 총계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무엇이 들어가니 얼마가 소요됩니다. 그 금액에 명수를 곱하는 것이죠. 총액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 방법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추계 방법이. 저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제 그 통역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이제 그 예, 그런 것까지 다 공항에서 포함해서, 수송비 예. 다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로 추계하셨냐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시에다가 뭐 1억 5천, 2억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다 나누기 하는 방식은 좀 잘못된 방식 같은데요. 지금 처음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정도는 정확한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1,100에서 저희가 이제 한 뭐 440명인데 한 400명 정도 들어온다고 추계를 하고요. 한 25만 원 정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근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 24년도에. 지금 네, 농촌에 지금 인력난이 좀 심각해가지고 농촌에서 지금 그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65페이지입니다. 무기질 비료 지원. 이 무기질 비료는 1년 농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 적절하게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지금 2022년, 23년도에는 추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게 이제 의원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원료 수급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 화학 비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그 가격에 차액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 23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추계 많이 하셔서 이 제대로 된 추계인지 좀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것이 아닌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셨던데 기존에 너무 많이 식정하셨던 건 아닌지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주골 쌀 택배비 지원 사업. 또 9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특배비 지원 사업. 이 보면 주문량 택배 수량이 감소했어요. 양주골 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특배비도 감소 대상주자 신청량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 감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신청자가 조금 줄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주시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 홍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RPC는 RPC 나름대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각 그 회원 농협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각 요식업체나 이런 데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지역 농협의 그 하나로마트라든지 또 그런 그 양주골쌀이 마트에 이제 많이 공급이 돼서 이제 조금 택배로 그 신청하는 양이 줄어서 이제 조금 수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방면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또 그 농구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그 택배가 좀 줄은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양주시 있습니다. 농가를 위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매망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홍보를 더욱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가의 그 판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이 신규로 하셨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노컬푸드 매장이 이제 2개가 있다가 이제 폐점이 되면서 노컬푸드 농가들이 이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뭐 의정부라든지 또 이런 저기 은평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저희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을 하게 돼서 그런 쪽에 이제 그 저희가 그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이 신규 사업 계획서에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알겠습니다. 계획서. 그리고 이 위치 정도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는 것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누수히 말씀은 드렸지만 양주시는 로컬푸드 실패 사례로 뭐 낙인 찍힌 시입니다. 뭐 다 뭐 아시다시피 로컬푸드가 실패한 도시예요. 저희 양주시는. 그래서 웬만하면 로컬푸드라는 이 명칭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신중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103페이지 농협 협력 농산 유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농협과 차라리 협력을 하셔서 어차피 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도 농가의 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과 협력하셔서 좀 활성화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의견 드려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양주시 친환경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가는 유기농이 3농가고요. 무농약이 39농가에서 지금 인증 농가는 42농가입니다. 유기농 농가는 얼마죠? 유기농이 3농가입니다. 유기농이 3농가. 네. 그 친환경이 무농약이 39농가에서 네. 총 42농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양주 농부마켓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뒤에 보니까 양주 그 농부마켓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요. 네네. 있는데 그 안에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왜 등록 안 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농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유도하셔야죠. 네, 농협 유도도 기술센터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 농부마켓에 있는 농산물 중에도 이제 친환경이 있긴 있는데요. 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네네. 네. 지금 친환경 유기농 굉장히 수요 많습니다. 건강에 지금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친환경 유기농 많이 찾아요. 양주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에 농가를 위하신다면은 이런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금 효율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경기 인삼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 작년에 신규 등록한 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인삼부 친환경 농산물이었다가 경기 인삼부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으로 작년부터 이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수혜자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이제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330명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지금 여기 있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약 한 170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더 확대가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지금 한 500명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양주시의 임산부는 얼마나 되시는 거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확인을 못 농업복지팀 내에서 이런 사업 하시려면 양주시 임산부는 몇 명이고 몇 명까지 수혜를 받을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몇 프로 정도 양주시 임산부 몇 프로 정도 지금 수혜 받으시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필수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 사업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 좀 잘 챙겨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복합 생태 농업 실천 단지 조성 사업. 이것도 작년에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혜자가 양주시 친환경 쌀 연구회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서급 복지리 쪽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친환경 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헥타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자라든지 비료, 친환경 농자재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 쌀 연구회만 계속 지원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올해는 대상자 선정을 또 따로 하실 건죠? 지금 이제 친환경 벼는 이제 주로 백석 복지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대상자 선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선정은 하는데요. 네. 다른 데는 지금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로서 이제 백석 복지리 쪽으로 이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대상자 선정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또 거기도 같이 넣어서 단지로 해서 양주시 전체로 지원할 그렇게 하도록 선정은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누가 하시는 거죠? 이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은 우리 이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요구에 보면은 농자재 지원, 농자재 등 지원, 기타 보상금. 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 지원해 주시는 건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득 보전을 위해서 이제 헥타당 12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현금성으로 종자, 지원하시는 거예요? 비료, 친환경 농자재, 농자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적당한 정말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과 그 선정이 명확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자 확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 사업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대상지가 어디예요, 여기? 대상지에 대한 기재도 없고 저희한테 이거 예산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다 오케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대상지는 저희가 사전에 그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보면은 그 사업량에 보면은 2,580m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사업비 통계 목별 산출 내역 보시면 800m예요. 이거 어떻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신청량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좀 그 확보가 부족해서 조금 줄어드는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아닌데요, 이거 지금? 네? 예, 신청량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신청이 어느 정도? 이러면 여기 사업량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 사업량에다가 800m를 기재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정도의 뭐 지금 요 올해는 뭐 이 정도 하실 거라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하시던지. 응? 이 지금 근데 이제 사업량에는 요게 2,500. 그 신청량은 한 800m가 된 거고요. 그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제 그 580m로 줄은 상황입니다. 네? 580m요? 580m, 800m요. 580m가 아니죠. 좀 자세하게 조금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기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량과 뒤에 사업 또 16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수로관, 석축 배수관, 이게 어디에 나가신다는 거죠? 위치. 이것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책정한 건데요. 네, 그 당연히 세부 수요 내용은 조사해서 별도로- 하시겠죠. 별도로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디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기재를 해주셔야, 이것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현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농민 기본소득 지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는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그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세부 내역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있어요. 11분이신데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분들? 이거는 저기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요? 근데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기에는 동부권에 그렇게 많은 토지가 있지 않은데 그걸 다 읍면동으로 배분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 읍면동에 일명씩 해가지고 그 11명 예산 재배정 통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부권 쪽에는 분명히 일이 많을 거고 동부권은 그만큼 일이 적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한 곳이나 두 곳으로 묶어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무량이.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읍면동으로 이제 균등하게 이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권에는 당연히 업무량이 많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동부권의 수요가 서부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읍면동으로 공평하게
일을 맡긴다? 이거는 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잘못 쓰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례를 바꾸시던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거칠 만큼 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7,200명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3, 4분기까지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된 인원은 이제 6,600명이고요. 네. 또 4, 4분기 추가로 또 243명이 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8명이 이제 불합격이 되고 총 저희가 6,835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200명은 어디서 나온 계산 수치일까요? 그 신청 인원입니다. 전 이제 신청 예정 인원입니다. 저희가 7,109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인원이 7,200명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받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수시로 농업인들이 누락된 농가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매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이고 그러면 그 한 번만 연 1회만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분기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수혜자가 크게 명단이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망자라든지 또 그 농해소득 3,700만 원 이상자라든지 또 거주지 변동자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있고 검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해 놓으셨어요. 네네. 뭐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거쳐야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은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을 단위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잘 알고요. 또 읍면 단위는 또 읍면에서 또 제일 잘 알고 또 최종 이제 시 단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회는 솔직히 말하면 굳이 필요한가 그 의문입니다. 지금 조례상 위원회를 굉장히 만들어 놓으셔서 이 세부 내역에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조례를 좀 변경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각 실무자들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고 정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통괄적으로 해서 한번 거치는 검증위원회 정도 한 군데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아요. 요거는 좀 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차피 다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무나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도요. 그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소득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매년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이거 조례 변경할 수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되나 이런 좀 불필요해 보이는 거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변경이 아예 안 돼요? 상위법이 그렇게 하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도 분명히 있겠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다고 보이는 규정들이 몇 군데 있어요. 솔직히 옥정 1, 2동에 뭐 양주동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수요에 따라 맞춰서 인력을 배정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읍면동이다 해서 공통적으로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정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재정비하셔서 예산을 다시 줄이시는 방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부 내역 보면 여기도 어떻게 지원된다는 좀 상세 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 좀 세부 내역을 별도로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방충의 지원이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병충해에 대해서는 이 병해충은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이 시의 재정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벼 같은 경우 3회, 콩 같은 경우 2회 지원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돌발병해충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걱정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병해충은 감사합니다. 언제 예.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말 그대로 외국에서 어떤 네. 경로로 희한한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예산이든 제대로 확보하셔서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62페이지 나리농원입니다. 저희가 이 입장료 수익으로 올해 수익은 많이 늘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입장료를 받을 때와 입장료를 아예 받지 않을 때 줄어드는 인건비 차익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용역비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용역비를 5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가 거의 뭐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좋고 다 좋긴 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용역비에 세우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혹시 주민자치회 같은 쪽이랑 협력해서 운영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이게 이제 용역비 중에 이제 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뭐 주차 단속 이런 그 단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에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그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점상 단속 말고 이제 그 위에 뭐 저희가 입장료 티켓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는 인건비를 좀 줄여서 주민자치회랑 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리고 이 지금 오픈 개방 기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네. 아니 저희는 한 40일 하나요? 네, 개강? 40일입니다. 네, 40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경찰에서 계속 출동하고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개방 시간을 딱 40일로 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40일은 농기센터에서 하시고 남은 한 달에 더 여부는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하시던가 좀 방향성을 좀 바꿔서 이 주차장 때문에 주차난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과 그리고 나리농원에 그 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기간을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신지 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개방 기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50일 동안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꽃이 제일 예쁠 때 그 돈을 받고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뭐 갈대라든지 이런 그런 그 단연생 작물은 좀 괜찮은데 일반 그 1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다 서리 피해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자치를 이용해서 뭐 주차를 유도를 한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또 대가를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봉사를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아마 농기센터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협약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우리가 개방을 끝낸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 문제 등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 그리고 그 맨발 걷기 지금 되어 있는 공간에 흙이 돌이 엄청 커요. 저희가 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 마사토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수시로 정비를 해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란 마사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큰 조약돌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 그 나리농원 자체 흙길 자체가 맨발로 걷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흙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발 걷기를 또 딱 그렇게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나리농원 전체를 맨발로 걸어도 문제 없게끔 세족장 설치만 좀 잘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맨발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흙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마사토길에는 이제 세족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나리농원 입구에도 저희가 그 세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씻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요. 도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모를 뭐 철제물이라든지 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맨발 걷기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리농원 전체를 맨발 걷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큰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산 들여서 다른 것도 좀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있는 자원을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액 호자합니다. 농업길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